안녕하세요. 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양치질 잘 하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세요? 입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치아도 조금 길어진 것 같고, 그거 그냥 단순한 잇몸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잇몸뼈가 녹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위험하다 싶을 때 나오는 신호 3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치과 오시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잇몸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잇몸이 붓는 병, 또는 피가 나는 병, 약 먹으면 낫는 병.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잇몸병의 본질은 잇몸이 아니라 뼈가 녹는 병이라는 겁니다. 치아는 잇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뼈에 박혀 있는데요. 그래서 잇몸병이 진행되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는 흔들리고 결국은 뽑게 됩니다. 충치는 때우면 끝이지만 잇몸병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병이 있을 때 3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 양치질할 때 피가 납니다. 이건 거의 100% 염증인데요. 건강한 잇몸은 칫솔질을 해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피가 난다고 양치질을 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상처난 곳에 흙이 묻어 있는데 안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나더라도 양치질을 하셔야 심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입냄새가 점점 심해집니다. 단순 구취랑은 좀 다른데요. 잇몸병 냄새는 양치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남아있고 아침에 특히 심하며, 이 냄새는 잇몸 속에 세균이 만드는 냄새입니다. 셋째, 또 잇몸이 안 좋아지면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잇몸뼈가 이미 내려가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은데요.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치아가 커진 느낌이에요.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치아가 커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잇몸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질이라서, 부모님도 그랬고 유전이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단순한데요. 치석과 세균막 때문입니다. 먼저 플라그와 음식 찌꺼기가 잇몸 위쪽에 치아 표면에 붙게 되고, 그 플라그가 침 속에 있는 칼슘 등과 만나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는데요. 이 치석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결과물로 산성 물질을 내게 됩니다. 산에 노출된 잇몸은 살을 붓게 하고 피가 나게 하며, 치아 주위를 잡아주는 뼈는 이 산에 의해 녹게 됩니다. 뼈가 녹으면 그 위에 잇몸도 따라 내려가게 되고, 치석은 그 빈 공간으로 점점 더 깊숙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치석이 잇몸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또 잇몸은 붓고 뼈가 녹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데 당장 치과에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초기 잇몸병은 다 회복이 됩니다. 첫째, 치간 칫솔을 하루 한 번 꼭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잇몸병에는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하루 한 번 치간 칫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증상이 심하다면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클로로헥시딘 제제의 소독약을 약국에서 구매하신 후에 그 소독약에다가 치간 칫솔을 찍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처방을 받지 않고 루틴하게 사용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혓바닥에 착색이 되거나 미각이 사라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만 한두 번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글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치질과 치간 칫솔까지 꼼꼼히 하신 후에 구강 세정제, 그 가글을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초기 잇몸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리스테린을 사용하는데요. 자기 전에는 꼭 한 번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리스테린이 조금 강한 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가글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내 입맛에 맞으시는 가글을 사용하시면 효과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가 나더라도 그곳에 부드럽게 양치질을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질을 멈추시면 더 악화되시는데요. 문제가 되는 곳은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인데,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잇몸 속으로 치우쳐서 닦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양치질은 문지른다는 느낌보다는 칫솔모 끝이
이쑤시개처럼 잇몸 속으로 파고들듯이, 치아 사이사이로 파고들듯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칫솔을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진동을 주듯이 덜덜덜 한 치아당 10번씩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치아를 양치질 하는데 10분 이상 걸리시는 게 정상이고요. 치과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만 해도 잇몸병 진행 속도를 확 늦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간 칫솔, 가글, 부드러운 양치질 이 세 가지를 집에서 꾸준히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거나 또 냄새가 줄지 않거나 치아 머리가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집에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잇몸병의 근본 원인은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이기 때문인데요. 치석이 잇몸 안쪽 깊이 들어가면 칫솔도 치간 칫솔도 가글도 그곳에는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염증이 반복되고 뼈가 계속 녹게 되는 거죠. 치과에서 이럴 때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잇몸 치료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치료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치석이 아니라 잇몸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양치질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잇몸 안쪽에 치석이 있다면 양치질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관리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미루지 마시고 검진받고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받아야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잇몸병은 이미 아플 때 가면 늦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피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치아가 길어졌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